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말을 지난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슈가 주로 해외 이슈가 많은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독일 파생 상품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슈를 먼저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보도한 내용이 따르면 유렉스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근데 이 유렉스 거래소가 어디냐면요. 그 독일 증권거래소 도이치 베르제라고 한다는데요. 독일 증권거래소 산하에 있는 그 파생상품 거래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대상으로 선물 거래 도입할 걸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럼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미국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명된 그 암호화폐들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미 아닌 걸로 결정이 났고 리플은 아직 소송 중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면이 있지만 이 세 개에 대해서 현재 선물 거래를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누가 이야기했냐면 이 유렉스 거래소 대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기관 투자가나 민간 투자자가 가격이 하락할 걸 대비하는 상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선물이죠. 그래서 아마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현재 이런 상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렉스 거래소 규모를 보니까 한 490억 유로의 그 담보대출을 관리하고 있고 월 13억 유로의 거래를 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도 사실 유럽 금융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유럽 금융의 중심지 하면 런던, 프랑크푸르트 이런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은 브렉시트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독일에서 이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의 선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도이치 베르제, 그러니까 독일 증권거래소에서 선물 계약을 좀 출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시사를 한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미 2017년 12월이면 지금 벌써 몇 개월 전이죠? 한 15개월 전이죠. 2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15개월, 16개월 정도 전인데 그때 이제 선물 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못했냐? 시장이 현재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시장이 많이 침체된 상태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선물 동향도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 선물을 하고 있는 데는 미국이잖아요. 그 동향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선물 거래소들이 어떻게 출시를 하느냐 이런 영향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에서 선물 도입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한 2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일본에서도 선물에 대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었고요. 이슈로 저희가 또 지난주에는 이더리움 상품에 대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건의를 받았다는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세계 각국에서 선물 상품을 계약을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선물에 대해서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선물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라는 것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는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계약 급증입니다. 첫 번째 이슈하고 비슷하겠죠. 선물 계약이 급증했다고 이제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닷컴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19일 투자 보고서를 냈는데요. 기관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급증. 이 사람들은 사실 급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기관 투자가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지금 2019년 저희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2019년을 예상할 때 많이들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내놓은 투자 보고서를 잠깐 살펴보면요. 19일 날, 그러니까 보고서 투자 보고서 발표한 날도 18,338건, 그러니까 91,690 비트코인,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약 3억 6천만 달러 정도가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고요. 지금 하루 평균 거래량이 약 4,630건에 23,150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다 하는데요. 이 수준은 작년 4분기보다는 약 13%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 계약이 13% 증가한 수준이니까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도 4,076건에 전기 대비 약 한 21.5%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은 현재 체결 약정이 서로 정산이 안 된 걸 말씀한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도 선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하루 평균 700에서 1,500건 되던 게 지금 약 4,945건 19일 날 됐다고 하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 거래소, 그러니까 규제를 받는 선물 거래소, 시카고 상품 거래소 같은 데서는 비트코인, 미국의 비트코인 시장의 약 11.7% 차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규제 거래소, 그러니까 현재 등록하지 않은 거래소들은 더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비트플라이어 같은 데서는 11억 3천만 달러 거래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선물 시장에 대한 것은 첫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 잠재력하고 가치를 고려하면 강력한 시장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미국은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서서히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는요. 일본 미즈호 그룹 엔화연동 스테이블 코인 출시라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이죠. 일본 가면 미즈호 은행도 미즈호 UFJ 이런 은행도 있는데요. 예, 이 파이낸셜 그룹에서 J코인을 출시한 예정이라는데 다음 달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1코인당 1엔으로 고정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는데요. 결제하고 송금 서비스에 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은 1대1이니까 결제하고 송금 서비스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사용하고 하겠다는데 특히 이 QR 코드로 해갖고 소매 결제 이용에 사용할 예정이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제로페이 해갖고 QR 코드를 찍고 하는 게 많이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데 지금 이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에서는 아예 하겠다는데요. J코인 페이 앱에서 관리를 하고 은행 계좌도 연결하고 디지털 지갑도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발표한 걸 보면 최소의 30만 개의 상점과 650만 명의 이용자를 모집하겠다. 그래서 5,600만 명의 이용자 계정이 있는 60개 금융기가 제외할 것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일본에서 큰 빅카메라 유통점이죠. 그다음에 동일본 여객철도, 그다음에 편의점, 패밀리마트 같은 데와 협상 중이라는데요. 이 대표 사카이 대표가 결제 서비스는 금융기관이 제공한다는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지난주에 라쿠텐 암호화폐도 출시도 말씀드렸죠. 라인도 현재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했죠. 따라서 지금 점점점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하라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